반갑습니다. 이두찬의 머니가 머니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화폐의 발달 과정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돈, 지금 지폐는 4종류, 동전 4종류, 그리고 카드나 삼성페이 이런 돈을 쓰고 있는데요. 돈이 처음부터 이렇게 편리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조개 껍데기를 사용하기도 했고 금화, 은화 이런 걸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화폐는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은 돈을 사용하지 않았죠. 스스로 필요한 물건이나 필요한 음식 이런 거를 만들기도 하고 채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가에 모여 살았고요. 지금도 흔히 유적으로 폐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살다가 필요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역할을 구분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주로 남자들은 사냥을 나가고 여자들은 필요한 옷이나 생필품을 만들면서 살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풍요로워지고 잉여 생산물, 즉 남아도는 물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물건들을 옆에 친한 다른 부족과 바꾸면서 생활하는 물물교환 경제가 발전하게 되고요. 물론 침략해서 약탈을 하거나 뺏는 경우도 있었겠죠. 물물경제 시대에는 시장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거래하는 시장의 형태가 생겨나게 됐고요. 이 시장에서 물물교환 경제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죠. 물물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상대방 물건과 바꾼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간 물건을 원하는 상대방이 아무도 없다거나 반대로 내가 가지고 간 물건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물건이 없는 경우, 즉 교환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작년에는 내가 생선 몇 개를 주고 고기를 바꿨는데 이번에는 생선이 잘 안 잡혀서 수확량은 적은데 고기를 바꾸려고 하니까 또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이라는 걸 만들게 되었죠. 지배계층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물물교환은 너무 불편하니까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정해진 정형화된 하나의 형태가 있는 걸로 돈이라 칭하고 거래를 하자라고 약속을 정합니다. 그래서 조개 껍데기나 돌멩이 같은 거를 돈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좀 문제가 생겨요. 조개 껍데기나 돌멩이를 돈이라고 약속은 다 했지만 이걸로 상품을 바꿔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조개 껍데기나 돌이 그렇게 가치 있게 느껴지진 않았던 거죠. 돈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 바꾸고 나면은 이 남아있는 여기에도 가치가 보존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개 껍데기나 돌멩이의 가치를 보존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 뒤 어떤 돈이 나타나게 됐냐면 물품화폐라는 게 등장해요. 즉 물건을 통해서 바꾸자. 근데 조개 껍데기나 돌멩이가 아닌 가치를 지닌 물건을 돈이라고 칭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쌀이 될 수 있고요,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쌀이나 소금을 주고 고기를 사고, 쌀이나 소금을 주고 옷을 사고, 가죽을 사고 이렇게 거래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물품화폐를 내가 굳이 다른 상품이랑 교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자체만으로 가치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시장이 활성화된다. 즉 다른 사람과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직업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역할이 명확했어요. 남자들은 사냥, 여자들은 육아나 집에서 가정일을 한다. 이렇게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간단했다면 시장이 발달하면서 각자 잘하는 역할을 더 잘하면 됐다는 거죠.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은 옷을 만들면 되고요, 집을 잘 짓는 사람은 집을 지으면 되고,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지으면 됐습니다. 즉 시장이 발전하고 화폐 거래가 발생하면서 직업은 점점 다양하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품화폐, 즉 쌀이나 소금으로 우리는 거래를 했지만 이것 또한 불편하죠. 부피가 상당히 크고 장날에 내가 쌀을 들고 가서 고기를 바꾸어 올 건데 비가 오면은 또 시장이 열리지 않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을 겁니다. 그 뒤로는 어떤 돈이 등장했을까요? 물품화폐 다음으로는 금속화폐가 등장했습니다. 금속화폐는 우리가 영화나 게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금화, 은화 이런 거를 금속화폐라고 불렀고요. 물론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땅을 파다 보니까 반짝반짝 예쁜 돌멩이들, 금들을 발견했겠죠. 옛날에는 워낙 장신구를 좋아했으니까 왕관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이렇게 금으로 옛날부터 장신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로 돈을 만들게 된 거죠. 금으로 돈을 만들고 은으로 돈을 만들고, 그렇게 만든 돈으로 시장에서 상품을 사고 팔고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봉건사회처럼 지배 계층이 있고 일반인이 있고 노예 계층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모두가 돈을 쓰진 않았을 겁니다. 상위 계층은 돈을 쓰고 조금 빈민층이나 지배를 받는 계층은 아직 물물교환이나 이런 방식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금속화폐 시대에서는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금으로 돈을 만드는데 금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땅을 판다고 계속 금이 나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여러 가지 꼼수가 등장해요. 금화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동전의 테두리를 깎아서 크기를 줄인다든지 사기를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동화책이나 영화를 보면은 꼭 저울이 등장합니다. 저울에다가 금화를 올려서 무게가 정확한지 그렇지 않은지 측정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해요. 돈을 만들기 위한 금을 찾기도 너무 힘들었을 뿐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꼼수가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로 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돈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자연스럽게 주조화폐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주조화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엽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금 대신 쇠나 불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펄펄 끓인 다음에 거푸집에 이용해서 붕어빵 찍어내듯이 틀을 이용해서 돈을 대량 생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조화폐 시대가 되면서 일반인들도 돈을 쓰게 되고요. 이 돈을 쓰면서 직업은 확실히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극 드라마를 보면은 일반인들도 주막에 가서 엽전을 내고 막걸리를 마시고 국밥을 먹고 이런 장면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 주조화폐를 계속 쓰다 보면 주조화폐에도 단점이 많이 존재합니다. 우선 첫 번째, 너무 시끄럽죠. 짤랑짤랑 소리가 나고, 두 번째는 냄새가 또 어떨까요? 분명히 쇠로 만들고 구리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무게도 무겁죠. 돈을 대량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사람이 들고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포를 이용해서 옮긴다든지 말을 이용해서 돈을 옮긴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돈을 옮기다 보니까 드라마에서 나오는 산적도 나와서 돈을 뺏어가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돈을 썼을까요? 바로 지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1,000원권, 5,000원권, 만원, 5만원 종이로 만든 지폐, 가볍고 소리도 나지 않고 이동도 편리합니다. 지폐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본격적인 경제 생활을 하게 됐고요. 산업화 이후 이제 경제가 급속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이 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사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의 노동력을 제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그렇게 돈을 벌어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돈을 사용할까요? 미래도 아니죠. 따져보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드, 플라스틱으로 만든 카드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전자화폐라고 부릅니다. 왜 전자화폐라고 부르냐면 이 카드는 그냥 공중에 이렇게 쓱쓱 한다고 돈이 나가지 않죠. 카드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넣던지 아니면 컴퓨터로 카드 번호를 조회해서 돈을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전기가 없이, 인터넷이라는 기능 없이는 이 돈을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전자제품, TV나 컴퓨터, 냉장고처럼 전기가 없으면 쓸 수 없는 그런 돈이죠. 그래서 전자화폐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즘은 이 카드 또한 들고 다니기가 귀찮아서 스마트폰 안에 카드의 기능이 들어가는 페이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네이버의 엠페이나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 같은 기능을 쓰면서 휴대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폐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옛날에는 화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물교환 경제의 시대에 살았고요. 물물교환을 하다 보니까 잉여 생산물이 나왔고 잉여 생산물을 시장에서 거래하게 됐습니다. 시장에서 거래하다 보니까 물건끼리 바꾸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품화폐라는 게 나왔고 물건을 바꾸는 어떤 형태가 정해져 있는 물품들을 돈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것도 불편해서 뭐가 나왔죠?
바로 금속화폐가 나왔습니다. 금화, 은화로 돈을 사용했고 금화, 은화는 대량 생산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한 돈 주조화폐, 틀에다가 찍어서 만들어낸 주조화폐가 등장했고 주조화폐의 또 단점을 극복한 지폐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폐도 불편해서 전자화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과연 어떤 돈을 쓸까요? 돈은 점점 사용하기 편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래의 돈을 여러분의 상상 속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두찬의 머니가 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